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집 심화 편입니다. 57회 기출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 단체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설을 위해서 독립문의 이전을 결정을 했다. 독립문은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서 창립했었던 가 단체가 왕실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세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단체가 독립협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협회, 미국에 있었던 서재필이 귀국해서 이제 고종의 요청으로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신문도 창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국의 사신을 맞이했었던 영운문 자리에 영운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웠다. 이 독립문이 한번 이동을 합니다. 지금 있는 독립문은 원래 자리가 아니고 그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을 한 건데요. 거기 그때의 사진이 뉴스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만세보는 천도교에서 발행한 기관지입니다. 천도교 이거 아니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했다. 이것도 독립협회가 한 거는 아니고요.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을 텐데 여권통문, 여성의 인권을 발표하는 어떤 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898년에 공포가 된 건데 이 여권통문을 발표한 사람들이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었어요.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문명 개화의 정치에 참여할 참정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의 상당히 발전된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의 시작점 같은 건데 요게 9월 1일이거든요. 요게 최근에 선지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에 요 날짜를 기념해서 여권 통문의 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지에 종종 등장을 하니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5번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5번입니다. 이 만민공동회가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관민공동회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가 지역을 중심으로 모은 조선의 대외 관계인데요. 여기 대일무역이라고 나옵니다. 대일무역 그리고 초량외관, 초량이라고 나옵니다. 이 초량이라는 지명은 부산에 해당하는 지명입니다. 지금도 초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일본과 대일무역을 했었던 가까운 지역을 떠올리시면 바닷가를 연상해 주시면 되고 좀 아래 지역인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원산과 인천과 군산, 목포, 부산이 있습니다. 우선 거리상으로 이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제가 지금 부산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이 부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하나씩 제거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일본이랑 가까운 지역을 한번 찾으면 또 여기라고 나오는 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을 부산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거리상으로 가까워야 되니까요. 나중에 강화도 조약으로 조계도 설정되는 지역인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항구의 조계를 설정하고 열게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원산이랑 인천이랑 부산입니다. 부산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열으라고 일본이 요청을 했었던 항구입니다. 위치하고 지역의 특징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번 보겠습니다. 가와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위정척사 운동과 최익현의 활동, 최익현 유학자입니다. 위정척사. 위정척사 보통 반회세를 외치는 어떤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학생들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완용 등의 역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창 등과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이완용의 역적을 처단하라는 것은 뭘까요? 이완용을 보통 매국노라고 하죠.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을사늑약이 있었죠. 을사늑약 이후가 되겠고요.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서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이게 최익현이 했었던 상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개항을 하지 맙시다 라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항을 했던 직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기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요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가 나와야겠죠. 다학생을 보겠습니다. 다학생. 일본의 간섭하에 추진된 개혁에 반발을 해서 이를 주도했었던 박영효, 서광범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일본이 주도했었던 개혁이고 이걸 주도한 게 박영효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을미사변 기억하시나요?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을미사변 직후에 일본이 주도해서 개혁을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했었던 개혁은 갑오 개혁이라는 게 있고 그 직후에 을미사변이 터지고 을미개혁이 또 진행이 되죠. 이것은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을미개혁이니까 순서대로 따진다면은 요게 먼저,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에 요 3번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을사늑약은 1905년이기 때문에 연도상으로 따지면은 나, 다, 가로 순서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소거를 하면서 뭐가 뭐 앞에 있으면 안 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도 지워가는 게 쉬우실 수 있어요. 일단 정답은 4번으로 찾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화면이 한 화면에 안 잡혀서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찾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지 안에 같이 있으니까 하나씩 소거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체크하면서 풀도록 할게요. 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한번 볼게요. 함경도 관찰사가 뭔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큰 수해를 당해서 흉작이 될 거라고 판단한다. 식량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하니 쌀과 콩 등의 곡물에 대해서는 일정 시기 동안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지금 방공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걸 통촉하시어 유출 금지 시행 1개월 전까지 일본 공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방공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개항을 하고 나서 일본에 매우 많은 곡물을 유출하게 되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유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걸 너무 많이 유출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함경도는 지역의 특성상 곡식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수해를 당해서 안 그래도 곡식이 없는데 흉작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맺은 무역 조약이 있어요. 이 조약이 일본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조항을, 안전 조항을 끼워 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공령이에요. 특정한 상황이 되어서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한 달 전에 미리 고지를 하면 이걸 유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두 국가가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 화폐 정리 사업은 지금 방공령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거는 곡물에 대한 문제니까.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을 조사한다. 산미 증식 계획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으로 유출되는 쌀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공령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일 통상 장정 체결의 영향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무역, 통상 장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게 맞죠. 이걸 체결하고 나서 우리도 우리한테 너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게 개정을 하는데 그 개정하는 과정에서 방공령의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토지조사 사업,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요거는 1910년대에 일제강점기 때 벌어졌었던 일이고 양지 아문과 직의 아문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했었던 개혁의 일부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5번과 36번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좀 신유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굉장히 길고요. 이 긴 지문 하나 묶음을 주고 두 문제를 풀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나다라가 나오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시험지를 들춰가면서 봐야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소 어렵다고 느낀 게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 수 있어요.
책 내용이나 유학자나 학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가와 라가 각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6도 심통성 정도라고 나오고 이와 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기론에 해당하는 얘기네요. 굉장히 또 유교 철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 사단이 나오고 칠정이 나옵니다. 사단, 칠정, 이기 이런 게 나오고 6도, 심통성 정도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성학 10도의 일부입니다. 책 제목은 이렇게 되고요. 성학 10도에 10가지의 그 도가 나와요. 그 중에 6번째가 여기에 해당하는 심통성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황이 짓는 책입니다. 이황이 짓는 책이고 시기적으로는 선조 임금 때가 되겠네요.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어요. 이 내용을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누가 어떤 내용에 지은 책인지 이것만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유불도 3교는 각자 업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섞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다.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서로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교와 불교와 도교, 3교의 성격을 다르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 불교를 믿는 거는 개인의 수양을 위한 것이고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거는 국가를 만들고 다스리는 거의 근원이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유교의 도리에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려 성종 때 최승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최승로라는 학자가 이제 우리 고려도 유교에 맞춰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내용이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시대가 고려시대라는 거 체크를 할게요. 달을 보면 저 불씨라고 앞에 굉장한 힌트가 나와 있고요. 이 불씨를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게 귀의하면 화를 면하게 되고 아무리 도가 높은 선비일지라도 부처에 귀의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올바른 도리가 아니므로 징계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부처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죠. 네, 불씨는 부처님을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김씨, 박씨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 책의 제목은 불씨잡변입니다. 불씨잡변이 되겠고 이 불씨잡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부처님의 잡소리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스럽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조선을 세운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이죠. 조선의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이 내용을 하죠. 시기하고 이 책의 내용 누가 만들었는지 체크하고 마지막 라를 보겠습니다. 유교계에는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문제에 관해서 개량하고 이거 다시 새롭게 바꿔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이거 유교 안 돼.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유교를 마냥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유교라고 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거가 고칠 거를 고치고 새롭게 나아가면 괜찮게 다시 나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쓴 사람, 이 내용을 주장한 사람은 본래 유학자입니다.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은식의 활동 시기는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이 되겠고요. 유교 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를 낡은 거를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하고 어떤 사람인지 좀 연결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대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서 가장 앞에 거가 있는 거가 고려시대 거였거든요. 최승로의 내용이 있었죠. 고려시대 거. 그러면 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가장 뒤에 나와야 되는 거가 라가 되겠죠. 대한제국이니까 시작은 나로 시작해야 되고 끝은 라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소거를 해주면 되겠죠. 나로 시작하지 않는 거 일단 지우고요. 2개가 남는데 라로 끝나야 돼요. 하나밖에 없죠. 4번입니다. 4번.
네, 이어지는 3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문제보다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이 되는데요. 앞에 거는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였다면 이거는 각 내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해석해내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가와 라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물과 책을 지금 한번 정리해서 이전 문제에서 찾았었고 여기 보니까 가와 라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 탐구를 또 할 건데 또 다른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이중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봤었던 공통 자료가 있고 이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봤었던 자료에 맞는 내용을 골라내는 게 되겠어요.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을 해서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 노장 사상 등을 도입해서 유학의 실리적인 측면을 강화하려고 했다. 굉장히 유교를 자유롭게 해석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아까 가에서 찾았던 사람은 이황이에요. 이황은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하거나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누구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면 조선 후기에 활동을 했었던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세당. 본인이 지은 책에서 이런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반이나 중반에 유학의 성리학의 논리가 강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좀 힘들었겠죠. 근데 조선 후반으로 가면 성리학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좀 나눠서 보고 실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황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은 지금 맞는 탐구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나를 보겠습니다. 얘기 중에서 원령에 근거를 해가지고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도록 촉구하며 불교 행사를 줄여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나에 해당하는 탐구 활동이다 라고 이 내용을 넣어놨는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나는 최승로였습니다. 고려 최승로인데요.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바치면서 이 불교적으로 국가를 끌어나가지 말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문제는 유학, 유교적인 걸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이 있었죠. 시무 28조가 있었죠. 이거는 거기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불교 행사를 줄이고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런 거는 줄이고 유교적인 방향으로 가자라고 지금 공통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요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기억은 맞는 활동이 아니고 니은은 맞는 활동이네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다.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서 기대승이 나오네요. 논쟁을 통해서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했으며 그의 사상은 제자에 의해서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 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서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한 사람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우리 가선지에 해당하는 사람. 이거는 이황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찾았던 다선지는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선지는 조선시대기는 했는데 조선시대긴 했지만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사람 정도전이었죠. 정도전의 불시자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건 맞지가 않네요. 리을 보겠습니다. 라. 양명학을 통해서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고 했고 실학의 실천 정신을 받아들여서 구국운동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양명학은 성리학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까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라에 해당하는 거 박은식이었습니다. 박은식은 아까 유교 구신론을 통해서 유학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 나가서 유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의 유학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무언가로 개선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모습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학의 실천 정신을 융합을 해서 구국운동 해야 돼. 왜냐면 박은식도 신치호 선생님하고 같이 민족사학자로 분류가 되는 분이시거든요. 대한제국 시기에 활동을 하기도 하셨고요.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요거는 맞고 요거는 잘못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는 것을 고르다 보니까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그럼 니은, 리을이 들어가 있는 거 묶인 거 4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넘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씩 소거하면서 찾아주시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땡땡박물관 스탬프 투어,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국외라고 하면 우리나라 바깥쪽이 되겠죠. 그 국외가 어딘지를 보겠습니다. 이 전시관은 국권 피탈 이후에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땡땡땡땡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어요.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땡땡땡땡이 뭘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3월 달에 일어난 만세운동, 그리고 이 만세운동이 왜 실패했을까 성찰을 해보니 이거를 다 이끌어서 뭔가 공통된 의견을 주고 정리해줄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는 우리의 뼈아픈 어떤 실책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일본의 감시가 심하니까 바깥쪽에다가 중국의 상해 지역에다가 만들게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박물관 기념관에 해당하는 설명을 지금 여기에 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맞는 거, 대한민국 임정의 활동으로 맞는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4관에 이번에 찍은 스탬프는 여기 밑에 힌트가 또 추가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상하이, 큰 힌트가 나왔죠? 상하이에서 임정 수립의 초기에 청사로 사용한 건물 모양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청사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그 청사 사진의 모습으로 지금 스탬프를 만들어 놨는데 좀 흐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 지금 태극기가 꽂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임시의정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겠죠. 골라봅시다. 임정의 활동입니다. 민족교육을 위해서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신민회에서 한 활동이에요. 신민회 이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이 아닌 게 확실해지면 기억이 들어간 거를 지우면 되죠. 이거 먼저 지우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거는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신간회가 하는 일입니다. 신간회. 근데 결국에는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었던 어떤 활동이에요.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지우면 되네요. 의외로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게 답인지 활동을 살펴봐야겠죠. 외교 독립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 설치하죠. 구미위원부 설치하고요. 임시사료 편찬회를 만들어가지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를 정리한 사료집을 만듭니다. 요거 만든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요거 두 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구나. 이거 같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답은 5번입니다. 38번입니다. 밑줄 그은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은 역사 공부하시면서 특사라고 나오는 거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헤이그 힌트가 나왔죠? 이거 그대로 붙여서 말하면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 3인의 특사가 파견이 됐었죠. 이상설 외 2명이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헤이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고종이 몰래 특사를, 밀사를 파견을 했었죠. 이게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 1907년입니다.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기회를 노리던 고종이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을 한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이 을사늑약에 고종은 사인을 하지도 않았고 찬성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것이 체결이 되죠. 이게 내 의지로 체결된 게 아니다라는 걸 국제사회에 읍소하기 위해서 이 만국평화회의장에 특사를 파견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을사늑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을사늑약 3번에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나머지 것들 볼게요.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 구식군대의 반란이죠. 이 구식군대의 반란이 좀 크게 일어납니다.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정치의 어떤 모양새를 바꾸려고 하죠. 이때 명성황후가 한번 죽을 뻔하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도움을 또 요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을 군인들이 습격해서 일본 공사가 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청나라의 파병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 공사가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각자 국가에다가 또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해줬던 거는 재물포 조약,
체결하는 거 배경이 됐었고요. 요거는 재물포 조약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또 어떤 조약을 또 맺어야겠죠.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수습해준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조약을 또 체결을 해야 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집강소. 이거는 전주화약의 결과입니다. 동학농민운동 1차 일어났을 때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죠. 여기에서 정부하고 화해를 합니다. 정부하고 화해를 했다 그래서 전주화약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주마.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집강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태영령 이거는 일제강점기 되고 나서 1910년대에 무단통치기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요 내용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의 내용이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거는 1907년입니다. 1907년에 우리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것 때문에 이제 통감 이토가 고종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고종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원래는 고종이 잠깐 순종에게 잠깐 대리청정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그 대리청정의 내용을 완전히 넘긴다라고 하는 양위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이 과정에서 황제만 강제로 퇴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찰과 군대도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헤이그 특사 이후에 벌어지는 연쇄적인 사건이라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39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기억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시기.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해에 해래요. 한성전기회사가 신문에 낸 안전주의 사항입니다. 기억의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던 대한제국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북학위를 저술하는 학자,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 앞선 시기죠. 북학위, 청나라에서 배울 거 배우자라고 청나라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박제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금 앞식입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황제. 애매할 수 있지만 일단 정답은 2번인데요. 1899년이 되면 대한제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한 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게 1899년에 가치 선포가 되고요. 고종 황제가 강력한 황제의 권한을 정리해서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거문도 불법 점령.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거는 우리가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영국이 굉장히 염려를 해서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앞의 시기입니다.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일이고요.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나서 도저히 지금의 국가의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고 뭔가 큰 도약을 위해서 나라 이름도 바꾸고 어떤 법도 반포하고 이런 결과가 연쇄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연도상으로 대한제국 이전이다. 이 정도로 체크를 좀 해주시고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관리는 조선 초기죠. 집현전은 세종이 설치했었던 학문연구기관이니까 이건 아니고 제너럴 셔먼홀을 불태우는 평양의 관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신미양요가 터지잖아요. 이거 미국의 상선이죠. 태우는 것 자체는 병인년에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거를 구실 삼아서 신미양요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결해서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4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송수만 등의 체포 경위를 보고하는 글입니다. 송수만은 보안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그 회장이 되었다. 보안회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안회는요. 일본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안회는 약자가 보국안민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보국, 안민. 한 글자씩 따가지고 보안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 송수만, 이 송수만이라는 분이 여기에 회장을 맡으셨던 분인데 보안회 설립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이 구한말에 완전히 일본의 어떤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구한말에 벼슬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거에 대해서 일본의 불만을 품고 어떤 애국단체, 구국단체를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보안회입니다.
탐구 주제 보겠습니다. 보안회가 한 활동이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시전상인의 상권 수호 운동은 여기랑 건 관계없습니다. 이건 조선시대로 좀 올라가게 되는 상품 화폐 경제 관련된 얘기하고 조금 더 가까운 얘기고요. 급진개혁파의 정치개혁 운동. 급진개혁파 하면 생각나는 김옥균이 있죠. 갑신정변, 3.1천하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백정, 소하고 돼지 잡는 백정들 있죠. 이 백정들이 신분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차별을 하니까 우리 이제 그런 신분차별 받고 싶지 않다. 똑같이 대해달라라는 운동을 하죠. 이건 형평운동이에요. 형평운동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보안회의 활동이 아니에요. 농촌 계몽을 위해서 했었던 분화로드 운동. 이건 일종의 문맹퇴치 운동인데 동아일보사에서 주도를 했었던 운동입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 이것이 일단 정답인데요. 보안회가 보국 안민하는 애국단체잖아요. 그래서 요 황무지 개간권 요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원래 우리나라하고 황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황무지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했다기보다는 뺏는다가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인데 이때 이제 보안회가 뭐라 그러냐면 나라가 지금 이 존망의 위기에 들어가 있는데 한 톨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이 요구를 철회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나중에 일정 시기가 되면은 가져가기는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황무지 개간 요구를 막는데 이 보안회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5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마지막 5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